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광주 밖으로 시체를 운반했다는 군사 비밀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5.18 때 사라진 행방불명자를 찾는 데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씨의 형사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헬기 사격 문제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전 배구단의 연고지 이전 문제로 광주시와 한전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광주시는 기습 결정이라고 성토했고 한전은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고 맞섰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10월로 또 연기됐습니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이 공군 수송기를 이용해 광주에서 김해로 시신을 옮겼다는 군의 비밀 기록에 나왔습니다. 김해 쪽에서는 출동한 군부대가 없었다는 점에서 민간인의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5.18 당시 행방불명된 이들이 실려갔던 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5.18 이듬해인 1981년 육군본부가 군 교육용으로 만든 군사 3급 비밀문건입니다. 소요 진압과 그 교훈이라는 제목의 비밀문건에는 1980년 5월 25일 공군 수송기가 김해와 광주로 가며 의약품 등을 날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비고란에 시체라는 단어가 선명합니다. 공군 수송기로 시체를 광주 밖으로 실어 날랐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5.18 당시 숨진 군인 23명은 성남 비행장으로 옮겨졌음이 기록으로 확인됐고 군 사망자는 영현이라는 높임말로 표기하기 때문에 문건에 기록된 시체는 민간인 시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민간인들의 시신들이 옮겨진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시신을 어떤 방식으로든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 8개월 뒤 편찬된 같은 육군본부의 문건에는 문제의 김해 광주 운항 기록 자체가 아예 사라졌습니다. 또 당시 공군 자료를 살펴봐도 그날 광주와 김해를 오간 수송기 운항 기록은 있지만 뭘 날랐는지를 알 수 있는 운송 품목이 누락돼 의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들을 몇 사람 만났어요. 육군들이 모두 화물을 싣고 단순한 조정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이 뭔지는 모른다. 5.18 행방불명자는 76명. 1997년 이후 11번의 안매장 발굴이 진행됐지만 단 한 구의 시신도 찾지 못한 만큼 이번에 발견된 군 문서가 이들과 관련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두환 씨 재판이 오늘 광주에서 또 열렸습니다. 전 씨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에 나온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 출석한 전 씨는 사과 없이 왜 이래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왜 이래? 하지만 오늘 재판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전 씨 측 변호인이 증거로 인정할지 여부를 밝히는 공판 준비 기일로서 지난번과 달리 전두환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헬기 사격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사격 목격자와 사격 흔적이 남아있는 전일 빌딩 국가수 감식 결과 등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씨 변호인은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조종사와 지휘관이 있을 텐데 관련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조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은 문학적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형사재판에 이어 광주 고법에서는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 재판이 열려 항소심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전두환 회고록이 5.18 역사를 왜곡했다며 서적의 출판을 금지하고 5.18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전 배구단 연고지 유치에 실패한 광주시가 한전을 집중 성토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결정이다.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했다. 이런 주장들입니다. 한전은 사실이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전 배구단이 수원과 연고지 재협약을 한 건 지난 5일입니다. 이러자 광주시는 수원과의 연고지 협약이 4월 말에 끝나는데도 한전이 짜여진 각본처럼 기습적으로 재협약을 체결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간절한 열망과 지역 상생 발전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결정을 하고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통보하는 방식은 굉장히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한전은 FA 협상 기관과 맞물려 연고지 결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경기력이나 선수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원 잔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일 광주시장과 선수단과의 대화에서도 5일까지 연고지를 결정하겠다고 광주시에 전달했다며 일방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구단 운영상 일정 때문에 4월 5일까지는 결정을 할 거다라고 미리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결정을 한 것이지 기습적으로 했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 같은 공방 속에 광주시가 한전 배구단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가 연고지 협약이 마무리될 때서야 반짝 대응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 어떤 소통도 없이 이제 계약 종료가 다가와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그 연고지 이전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호 공방과 논란 속에 한 가지 분명해진 건 한전 배구단 유치를 통해 겨울 스포츠 불모지에서 벗어나려 했던 광주시의 계획이 또다시 3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는 점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이 5월에서 10월로 또 연기됐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기입니다. 안전을 생각하면 서두를 일은 아니지만 추진 과정이 폐쇄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장용기 기자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회사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개통이 연기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일 케이블카 철제 밧줄 제작사인 스위스 바자사의 기술진이 입국해 이음 작업 사전 점검을 하던 중에 중심 밧줄에서 미세한 풀림 현상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운행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케이블카 기계 제작 설치 업체인 프랑스 포마사와 협의를 통해 개통을 늦추게 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메인 로프를 다시 발주하여 시공할 경우 제작과 운송, 시설 및 시운전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걸로 예상됩니다. 시공사인 새천년 종합건설은 기업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탑승객들의 안전을 우선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의 해명에도 목포 케이블카 사업은 그동안 공사 과정의 투명성과 폐쇄적 운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임시로 가설된 화물 운반용 삭도 지지대가 무너져 이달 19일로 개통이 연기됐는가 하면 국제 계약 관례를 무시한 외국 기술진의 무단 입국 지원에 따른 5월 3일 개통 연기, 그리고 공사 안전 관련 일부 의혹도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공사나 목포시는 단 한 차례도 공개 설명이나 추진 일정 등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의 해명 기자회견, 김종식 목포시장의 사과 성명도 있었지만 시공사의 폐쇄적인 사업 추진 등이 맞물리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용기입니다. 주전 선수들이 부상 등으로 잇따라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기아의 초반 성적이 부진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젊은 투수들은 배짱 있는 투구로 팬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대1로 앞선 상황에서 마운드에 오른 하준영 선수. 석점짜리 동점포를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하준영 투수가 너무 본인의 공을 믿었네요. 여섯 번째 경기 만에 처음 내준 점수였습니다. 그래도 이명기 선수의 결승 홈런으로 경기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준영 선수가 출전한 6번의 경기에서 기아의 성적은 5승 1패. 고졸 2년 차로 필승조의 역할을 맡고 있는 하준영의 가장 큰 장점은 배짱입니다. 제 공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좀 겁 없이 해도 먹히니까 지금은 좀 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데뷔 1년 차인 김기훈 선수도 매 경기 이닝 수를 늘려가며 프로 무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승리를 맛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주눅들지도 않았습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제 수없이 홈런도 맞아봐야 되고 또 이제 점수도 안타도 많이 맞아야 되고 뭐 이렇게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항상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한 이닝에 평균 한 명도 내보내지 않을 정도로 낮은 출루 허용률에 피안타율도 1할 2푼 8리로 수준급입니다. 제구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첫 승도 멀지 않았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NC와 SK를 차례로 만납니다. 두 축 선수들이 이탈한 가운데 강팀들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승리를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 백운광장 일대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주 남구청은 백운광장 일대가 정부의 뉴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모두 879억 원을 들여 청년 특화 사업과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부 공모에서는 순천역 일대와 구례 구도심, 여수 한려지구도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비리와 관련해 사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은 광주시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치원 비리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지 석 달가량이 지났지만 검찰은 수수방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세청 역시 소극적 수사에 그쳐 아쉬움을 주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7개 교육청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총 52곳의 사립유치원을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했고 이 가운데 광주교육청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장성군과 장흥군에 납품된 이동식 화장실이 계약과 다르게 시공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설치 경위에 대한 감사에 나섰고 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흥 탐진강변 물축제장에 설치된 이동식 화장실, 샤워기와 함께 곳곳에 변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에 일반 화장실을 설치했다가 논란이 일자 화장실로 변경하는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을 설치한다며 장흥군이 투입한 돈은 4억 570만 원. 그러나 일반 오수 배출관을 연결한 곳에도 장흥군은 공사비를 그대로 지급했습니다. 친환경 무방류 화장실과 일반 오수관 공사비 차액은 한 동에 8천만 원, 1억 6천만 원을 더 지급한 겁니다. 2년 전 설계와 시공, 계약 과정에서 공사 내용이 변경됐지만 장흥군은 조달 계약 변경이나 예산 회수 등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준공을 앞두고는 무방류 화장실에 대한 검사 기관도 전문기관에서 장흥군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게 시설을 안 채우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변경하지 않았냐 그렇게. 이동식 화장실 납품 논란이 확산되면서 전라남도는 장흥군과 장성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달청도 이동식 화장실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다른 물품으로 바꾸는 것은 부정납품이라며 현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탐진강가에 설치된 무방류 화장실의 무방류 설비입니다. 논란이 가중되자 업체 측이 뒤늦게 무방류 설비를 현장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의 친환경 화장실이 국립공원 등 전국 40곳에 납품된 것을 확인하고 업체와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입장권 구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열린 입장권 구매 증서 전달식에서 조선대와 광주대, 동구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등이 3,5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고 광주도시공사가 1,1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개별적인 입장권 구매는 조직위원회와 광주시청 메인 발권센터, 전국 20개 KTX 역사에서 가능하고 4월까지 10%, 6월까지 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가 개청 이후 처음으로 산하 공공기관의 상반기 직원 채용을 위한 통합 필기시험을 다음 달 11일에 실시합니다. 상반기 채용 인원은 광주도시공사 10명 등 13개 기관 41명이고 원서 접수는 19일부터 25일까지 광주시 공공기관 통합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통합 필기시험은 그동안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시험을 올해부터 광주시에서 주관해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다.
광주시는 질병관리본부가 전국에 일본 뇌염주의보를 발령했다며 시민들에게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으로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고 보건소나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전희경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0명이 전수조사 방식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전교조 광주지부가 반발 성명을 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전수조사 방식의 성취도 평가는 대표적인 교육 적폐인 일제고사의 부활이라며 학생과 학교, 지역 간의 경쟁으로 결국 학교 교육 과정을 비정상으로 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가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을 막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고형 폐기물 연료 SRF 열병합발전소를 시험 가동해서 환경 유해성 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열병합발전소 시험 가동을 시행할 경우 SRF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연차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